안녕하십니까, 전원석입니다. 자, 오늘은 오세훈 시장 정책 흐름 총정리할 거고요. 여태까지 어떤 정책이 어떻게 나왔나,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설명을 드릴 거고, 신속통합계획 재개발 공모일 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것들은 다 줄 수밖에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세훈 시장 용산 참사 재발 방지책 마련할 것. 이게 오세훈 시장이 처음 당선됐을 때 2009년도 기사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좀 안 좋은 기억이지만 세입자들이 막 쫓아내지 말라고 시위를 하다가 불에 타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정책들이 나왔느냐? 용산 참사로 달라진 세입자 보호 대책, 세입자에게도 상가 분양권, 사업 추진사항 의무 공개 등. 자, 세입자들한테도 권리를 보장해 주는데, 우리가 공모일 전에 허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청산을 한다? 소유자들을 청산을 한다? 참사 안 일어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큰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달라요.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다 실패 인정하고 교체하고 송구스럽다까지 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정책은 직접적으로 막 청산을 시키고 목을 쳐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피해 나가고, 현재의 흐름을 보면은 구역 소유자들한테 모든 것을 위임하는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정책 발표 흐름들을 보면은요, 2021년 4월 21일 재건축 활성화 토지거래 허가구역 발표를 해요. 이 날짜에 맞게 기사와 정책들을 다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은 2021년 4월 26일 날은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 활성화 주거정비지수 폐지 용역 발주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요. 한 달 있다가 5월 26일 정비지수는 폐지를 했다. 그리고 정비지수를 폐지를 했기 때문에 공공기획 전면 도입해갖고 빠르게 개발을 할 거다. 2021년 9월 23일 날은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빠르게 개발할 후보지를 공모를 할 거고, 투기 방지 대책까지 마련을 했다. 빠르게 개발하면 가격들이 막 오를 수 있으니까 투기 방지 대책을 했는데, 10월 29일 날 공모를 다 받고 나니까는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 11월 8일 날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 및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서 추가 발표를 합니다. 투기 방지 대책 관련 추가 발표를 하고요. 비로소 12월 28일 날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을 선정하고 37곳에 대해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 및 건축 허가 제한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속통합기획 책임 전가에 대한 기사를 보면은요, 오세훈 표 재개발 신속통합기획도 결국 투기꾼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 무슨 이런 큰 서울시 밑그림이 투기꾼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됩니까? 그냥 이런 게 아니라요, 서울시가 모든 데를 다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주거정비 지수를 폐지를 했고, 서울시 안에서는 그렇게 주택들이 지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지어지고 있는 곳에 주거정비 지수를 폐지를 하면서 모든 것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짓고 있는 사람들은 투기꾼이다. 그래서 니네들이 짓고 있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죠. 미선정 결과 자체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는 자양 1구역, 자양 2구역 일부 주민들은 지난 7일 서울시청 앞에서 신통기획 후보지 미선정에 대해 규탄하는 시위를 가졌어요. 참, 이 시위를 가진 사람 중에는 9월 10일 날 잔금을 하고 자기가 원주민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광진구에선 지분 쪼개기가 나타나 자양 1구역은 현금 청산 대상자가 18%고 자양 2구역은 13%. 이들이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돼 재개발 사업 추진을 반대하게 되면 사업이 난항을 결국 겪을 수 있다는 게 서울시가 지정 안 한 입장입니다. 말 그대로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걸림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시위를 한 사람들이 공모 이후, 아주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공모 이후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구청에서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공모 이전까지는 협상을 볼 지금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일 9월 23일 전에 건축 허가 난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안전하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4월 21일 날부터의 쭉 정책 발표에 대해서
기사 및 자료들을 볼 텐데요. 4월 21일 날 재건축 활성화 투기 억제 2마리 토끼 다 잡기 추진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죠. 자, 4월 21일 날 어떤 발표를 하냐면 오세훈 시장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 위한 사전 조치를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외적인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면서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두면서 통과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물리적인 노후도보다는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재건축의 안전진단의 의미를 변경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객관적인 노후도로만 개발을 하려면은 너무 주택이 노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살기 불편하면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발표를 하냐면 서울시 4개 주요 재건축 재개발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 차단 총령, 그러니까는 재건축에 대해서 완화를 해주면서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를 하는데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4월 21일 날 지정이 돼요. 이 중에서 재개발은 성수 하나, 한강변에 성수 하나가 껴있고 나머지는 재건축 대상입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을 하면서 약간의 전시행정 같아요. 한남동도 있고 한데 굳이 성수 하나, 재개발은 성수 하나만 구색을 갖추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4월 26일 날은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이제 완화하는 발표를 4월 21일 날 했고요. 4월 26일 날은 주거정비지수 폐지에 대한 용역에 착수를 한 기사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크게 보면은 연면적을 60%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 이게 박 전 시장 때에 추가된 내용인데 이 부분을 규제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폐지 내용을 보면은 노후도 비율에서 동수와 연면적을 따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뭐 공부를 할 사람들은 보시고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 그냥 재개발에 대해서도 완화를 해줬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이 연면적에 대한 부분을 노후 불량 건축물의 연면적 합에 대한 비율이 있는데 이것들을 없앤 게 주거정비지수 폐지에 대한 가장 큰 골자의 내용이고 이거를 폐지하면서 서울시의 웬만한 노후 지역들은 다 재개발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 날 주거정비지수 폐지 및 공공계획을 전면 도입했다라는 발표를 하죠. 서울시 주거정비지수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그래서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한 내용이 발표가 돼요. 그래서 5년에서 2년으로 줄인 내용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민주적 절차는 강화를 하는 거예요. 주거정비지수가 폐지가 되더라도 주민 동의해서 신청하는 것은 강화하고 확인 단계는 서울시가 하는 거죠. 확인 단계는 간소화한다. 결국은 절차는 주민이 하고 확인은 서울시가 해요. 결론은 서울시는 거의 면피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21년 9월 23일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하기 시작을 하죠. 공모를 하고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및 민간 재개발 후보지 첫 공모를 9월 23일부터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재개발 구역 투기 방지 대책이 나와요.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9월 23일에 날계단 빌라값 2021년 9월 23일 기사입니다. 날계단 빌라값 13년 만에 최고 상승장. 근데 서울시는 욕먹은 건 없어요, 사실은. 빌라값이 엄청 올라요. 그리고 11월 8일 날 이 공모를 한 다음에 빌라값도 너무 오르고 너무 흥행을 하게 됩니다. 흥행을 하다 보니까는 투기 방지 대책을 추가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민간 재개발 후보지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내용만 있었는데 11월 8일 날 투기 방지 대책 추가 발표를 하면서 지분 쪼개기 투기 매매 제한을 위해 공모 공고일인 9월 23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하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0월 29일 날 6대 규제 완화 방안 102곳이 참여하였고요. 21곳이 지정이 됐는데 향후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9월 23일로 할 것이다. 그리고 건축 허가 제한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11월 8일 날 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12월 28일 날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21곳을 선정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12월 30일 날 강남, 광진, 중구가 떨어진 이유가 현금 청산자가 너무 많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냐? 보시면 다만 향후 탈락구역이 대책 수립 후 공모에 재신청할 경우 우선 선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은 대책을 어떻게 수립을 하느냐?
재개발 반대 30% 넘고 현금 청산자 비율이 18%, 뭐 자양동 1구역 같은 얘기죠. 걸림돌 하면 재검토하고 걸림돌을 해결하고 대책을 수립하면은 우선 선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책임을 지는 게 없어요. 왜냐면 서울시가 이렇게 했다가는 또 막 참사가 나면 서울시가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니네가 다 해결해라. 걸림돌 해결하면 재검토하겠다. 대책 수립하면은 우선 선정을 고려하겠다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 서울시가 막 팔을 걷어붙이고 청산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판은 서울시가 깔았고 사업 추진은 민주적 절차로 주민이 하고 권리 산정 기준이는 정하더라도 해결은 구역에서 알아서 해야지만이 됩니다. 특히나 9월 23일 공모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것들은 거의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또 다른 참사를 절대로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자들, 소유자도 아닌 세입자들까지도 대책을 마련하고 세입자들도 그런 참사가 일어날 정도로 저항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소유자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한번 잘 판단을 해보라고 자 오늘 강의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